텅 빈 화면 위로 하얀 커서만 외롭게 깜빡였다. 박서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뗐다. 대기업을 박차고 나온 지 3달째. 창밖은 이미 짙은 남색으로 물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세상은 여전히 한낮의 공허함 속에 멈춰 있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의욕도 없이 그녀는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익명의 그림자 뒤에 숨어 잠시나마 현실을 잊게 해주는 온라인 커뮤니티. 시네필의 방이라는 소박한 이름의 독립영화 토론 게시판 한 구석에 세온이라는 닉네임이 쓴 글이 눈에 들어왔다. 최근 개봉한 저예산 영화에 대한 깊이 있는 감상평이었다. 마치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문장들에 서진은 저도 모르게 짧은 댓글을 남겼다. 세온님 글에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의 여운에 대한 해석이 인상적이네요. 답글은 예상보다 빨리 달렸다. 서진님, 댓글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시는 분을 만나니 정말 기쁘네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영화에 대해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봐도 될까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다. 세온은 자신을 해외에서 미술 심리 치료를 공부하고 있으며 곧 한국에 돌아와 개인 스튜디오를 열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고 서진의 복잡한 심경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듯한 공감 능력은 서진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였다. 서진은 퇴사 후의 불안감, 부모님께 아직 사실을 알리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과거 연애에서 받았던 상처까지 그에게 털어놓았다. 세온은 단 한 번도 그녀의 말을 가볍게 여기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녀를 위로했다. 서진 씨 마음, 제가 다 알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서진 씨가 만들어갈 미래예요. 그의 따뜻한 음성이 담긴 음성 메시지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으며 서진은 어쩌면 이 사람이라면 하는 작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화면 너머의 존재였지만 그는 세상 그 누구보다 자신을 깊이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했고 그의 프로필 사진 너머의 모습을 상상하며 설렘을 느꼈다. 텅 빈 오피스텔의 적막함도 그의 메시지 알림음 하나면 금세 사라지는 듯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싸늘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늦가을이 되었다. 세온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이제 서진은 그를 태준 씨라고 불렀다. 그의 본명은 강태준이라고 했다. 태준은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연락을 해왔고 자신의 유학 생활이라며 보내주는 사진 속에서 그는 늘 여유롭고 지적인 모습이었다. 파리의 고풍스러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 알프스 산맥을 배경으로 찍은 풍경 사진, 직접 그렸다는 유화 작품 사진까지. 서진은 그 사진들을 저장해두고 틈틈이 들여다보며 그와의 미래를 상상했다. 한국에 돌아오면 함께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들을 생각하며 혼자 미소 짓기도 했다. 그의 사진 속 배경들은 서진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들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졌다. 마치 언젠가 그와 함께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대학 동기이자 유일하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친구인 민지에게 태준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민지는 처음엔 서진의 들뜬 모습에 함께 기뻐해 주었다. 하지만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민지의 표정은 조금씩 굳어졌다. 민지는 IT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현실 감각이 뛰어난 친구였다. 서진아, 물론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인데 너무 쉽게 믿는 거 아니야? 직접 만나본 것도 아니잖아. 목소리만 몇 번 들은 거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다 알아? 민지야, 태준 씨는 달라. 정말 진심으로 날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라고. 네가 상상하는 그런 가벼운 관계가 아니야. 서진은 약간 발끈하며 대답했다. 알아. 네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인터넷 뉴스만 봐도 온라인 사기 사건이 얼마나 많아. 민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진을 바라보았다. 민지의 걱정 어린 조언에도 서진은 이미 태준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쌓아 올린 후였다. 오히려 민지가 자신의 행복을 시기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못된 생각마저 들었다. 태준과의 관계는 서진에게 있어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았기에 그 빛을 의심하는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태준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의 차분함과는 전혀 다른 잔뜩 상기된 목소리였다.
그는 해외에 있는 자신의 투자 계좌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겨 일시적으로 동결되었고 한국에 차리려던 스튜디오의 계약 잔금을 오늘까지 치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진에게 3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냐고 물었다. 며칠 안에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갚겠다는 말과 함께 이런 부탁을 하게 되어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300만 원. 퇴사 후 아껴 쓰던 그녀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동안 그가 보여주었던 진심과 곧 함께할 미래에 대한 약속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여기서 그를 외면한다면 이 모든 관계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의 다급한 목소리, 그녀를 향한 미안함,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고 서진은 믿고 싶었다. 그래,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태준 씨는 나에게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었어. 이건 우리 관계의 작은 시련일 뿐이야. 서진은 짧은 고민 끝에 부모님 몰래 모아두었던 비상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그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화면에 찍힌 송금 완료라는 글자를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라고, 그와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계기가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송금 후 태준에게서 온 메시지는 고마움과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진 씨 덕분에 큰 고비를 넘겼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메시지를 보고 나서야 서진은 겨우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태준의 금전 요구는 마치 둑이 터진 강물처럼 이어졌다. 처음에 300만 원은 시작에 불과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하다거나 유학 시절 알고 지내던 후배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합의금이 부족하다더라. 혹은 한국 귀국 준비 중에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터졌다는 등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론은 항상 돈이었다. 요구하는 액수도 점점 커져갔다. 그는 항상 미안해했고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모든 것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목소리는 늘 진실했고 그의 메시지는 애틋했다. 서진은 이미 깊이 빠져버린 늪에서 허우적거렸다. 이미 그에게 송금한 돈과 그동안 쏟아부은 감정 때문에 관계를 쉽게 끊어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부모님께는 여전히 퇴사 사실을 숨긴 채였고 태준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모아둔 예금을 깨고 심지어 민지에게는 급하게 이사할 일이 생겼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돈을 빌렸다. 민지는 서진의 불안정한 모습과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에 태준에 대한 의심을 더욱 굳혔다. 서진아, 너 요즘 안색도 안 좋고 뭔가 이상해. 혹시 그 사람 때문이야? 내가 알아봐 줄까? 그 사람 이름이랑 뭐라도 좀 알려줘봐. 내가 IT 쪽에 있으니까 기본적인 신상 정보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을지도 몰라. 민지는 진심으로 걱정하며 말했다. 아니야, 민지야.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그냥 내가 요즘 좀 예민해서 그래. 그리고 태준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서진은 필사적으로 민지의 도움을 거절했다. 태준의 정보를 민지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그를 의심한다는 뜻이었고 그것은 곧 그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행위처럼 느껴졌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민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목소리가 끊임없이 속삭였지만 서진은 그 목소리를 애써 짓눌렀다. 태준이 보내오는 달콤한 음성 메시지와 사랑한다는 말들, 그리고 함께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현실의 불안감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마약과도 같았다. 그는 서진이 힘들어할 때마다 귀신같이 알아채고는 더욱 다정하게 그녀를 감쌌고 그녀의 불안감을 잠재웠다. 어느덧 서진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태준이 보내준 사진 속 그의 미소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화감이 느껴졌다. 그가 말한 해외 대학 홈페이지를 밤새도록 뒤져보았지만 그가 언급한 미술 심리치료 전공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가 보내준 스튜디오 계약서라는 파일은 조악하게 편집된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서진은 애써 그런 불길한 단서들을 외면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걸어버렸기에 이제 와서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너무나도 두려웠다. 자신이 바보였다는 것을, 속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러던 중 태준에게서 결정적인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희망에 차 있었다. 서진 씨, 드디어 모든 준비가 거의 다 끝났어요. 한국에 거의 다 와서 준비한 스튜디오 인테리어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서진 씨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 미래를 위한 마지막 투자라고 생각하고 딱 한 번만 더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정말 큰 금액이지만 5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그럼 우리 정말로 함께 할 수 있어요. 꿈에 그리던 우리만의 공간에서 매일 아침 함께 눈을 뜨고 저녁에는 같이 영화를 보는 그런 삶, 이제 곧 현실이 될 거예요. 5천만 원. 서진은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부모님이 평생 모아 자신에게 물려주신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마지막 적금뿐이었다. 그것마저 내어주어야 하는 걸까? 깊은 절망감과 함께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이 돈만 보내면 정말 그를 만날 수 있는 걸까? 이 지긋지긋한 불안감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까? 그의 말대로 꿈꾸던 삶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걸까?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었다. 적금 해지 버튼 앞에서 그녀의 손가락은 몇 번이고 망설였다. 화면 속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때 민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와 달리 민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박서진, 너 지금 어디야? 당장 만나. 할 얘기가 있어. 아주 중요한 얘기야.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어. 약속 장소인 단골 카페에 먼저 도착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서진 앞에 민지는 굳은 표정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봉투는 꽤 두툼했다. 이거 봐, 박서진. 네가 믿고 있는 그 강태준이라는 사람, 아니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다 거짓이었어. 내가 밤새도록 찾아봤어. 봉투 안에는 민지가 밤새 찾아낸 자료들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태준이 서진에게 보냈던 모든 사진들, 파리의 카페, 알프스 설산, 유화작품, 은 모두 해외 유명 모델의 SNS나 여행 블로그, 미술작품 판매 사이트에서 도용된 이미지들이었다. 구글 이미지 검색 한 번으로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가 졸업했다던 해외 명문대의 학적부에는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고 스튜디오 계약서라며 보여준 문서는 허술하게 위조된 가짜였다. 심지어 서진이 돈을 송금했던 여러 개의 계좌는 모두 대포 통장으로 의심되는 정황까지 발견되었다. 민지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자신의 능력을 총동원하여 그의 실체를 파헤친 것이었다. 서진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손에 들린 종이들이 사정없이 떨려왔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지난 몇 달간 그녀의 삶의 전부였던 사람, 그녀의 마음을 그토록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던 그의 모든 것이 한낱 연극이었다니.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미래, 그가 속삭여 주었던 달콤한 약속들이 모두 허상이었다는 말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아닐 거야. 민지야, 뭔가 잘못한 거겠지. 태준 씨가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은 나한테 진심이었어. 서진은 거의 울먹이며 중얼거렸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지막 발버둥이었다. 민지는 그런 서진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정신 차려, 박서진.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 이게 네가 사랑했던 사람의 진실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속고만 있을 거야. 서진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가 찾아낸 증거들을 하나씩 엎으며 그의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익숙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지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진 도용 사실부터 시작해서 위조된 서류, 존재하지 않는 학력에 대해 따져 물었다. 처음에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던 태준의 목소리는 서진의 추궁이 이어질수록 점점 냉정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들이 흘러나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서진이 알던 따뜻함이나 다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싸늘한 조소가 섞여 있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 사진 몇 장, 서류 몇 개가 그렇게 중요해?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들은 다 잊은 거야? 네가 너무 순진해서 쉽게 속은 것뿐이잖아. 세상 물정 그렇게 몰라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덕분에 한동안 즐거웠어. 그동안 고마웠고 이제 그만 연락하지? 나도 이제 바빠서 말이야.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뚜뚜 하는 무미건조한 신호음만이 서진의 귓가를 때렸다. 스마트폰이 손에서 힘없이 미끄러져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사랑, 믿음, 미래에 대한 희망,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서진은 고개를 떨군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테이블 위로 뚝뚝 떨어졌다. 텅 빈 오피스텔만큼이나 공허한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카페 안의 소음들이 멀게만 느껴졌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며칠 동안 서진은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절망과 자기 혐오만이 그녀를 지배했다. 왜 나는 바보같이 속았을까?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끝없는 자책과 후회가 그녀를 짓눌렀다. 민지가 매일같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음식을 넣어주었지만 서진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은 잿빛으로 변해버린 듯했다. 스마트폰은 꺼둔 지 오래였고 노트북 화면은 먼지만 쌓여갔다. 그녀가 그토록 좋아했던 영화도 책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서진은 문득 창밖을 내다보았다.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다. 어둠을 밀어내고 떠오르는 여명 속에서 그녀는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어떤 결심을 느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이렇게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그놈에게, 아니 그 사기꾼에게 자신의 인생을 망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 분노는 역설적이게도 그녀에게 작은 움직임을 만들어낼 힘을 주었다. 다음 날 서진은 민지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로 향했다. 며칠 사이에 수척해진 그녀의 모습은 위태로워 보였지만 눈빛만은 이전과 달랐다. 떨리는 손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태준과의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민지가 찾아낸 증거 자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했다. 수사 과정이 길고 험난할 것이라는 경찰의 말에도 그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단지 잃어버린 돈을 되찾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것은 산산조각난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싸움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흘렀다. 강태준이라는 이름의 사기꾼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고 서진이 잃어버린 돈도 대부분 회수하지 못했다. 경찰은 대포 통장과 해외 IP를 사용하는 전문적인 사기꾼의 소행으로 보이며 검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서진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녀는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예상외로 부모님은 그녀를 질책하기보다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 돈은 다시 벌면 된다며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민지는 여전히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며 변호사 선임이나 심리상담 등 현실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서진은 작은 출판사의 계약직으로 취직했다. 월급은 대기업 시절에 비해 턱없이 적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퇴근 후에는 민지와 함께 운동을 하거나 예전처럼 독립영화를 보러 다니기도 했다. 때로는 비슷한 사기 사건 뉴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 문득문득 그날의 악몽이 떠올라 밤잠을 설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더욱 이를 악물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고 민지와 같은 지지그룹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어느 주말 오후 서진은 민지와 함께 오랜만에 한강공원을 찾았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민지가 불쑥 물었다. 서진아, 너 후회해? 그때 그 사람을 만났던 거.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후회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 잃어버린 돈, 시간, 그리고 내 감정들 너무 많은 것을 잃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배웠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내 곁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층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는 그녀를 주저앉히는 대신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었다. 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물을 바라보았다.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녀의 시간도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또 어떤 시련이 닥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절망 대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조용한 용기가 샘솟듯 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